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화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본회의가 열릴까 말까 막 그러다가 안 열렸는데 어제 좀 네. 대기를 하셨겠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어제 한 아, 10시 넘어까지 기다리다가 네. 오늘로 또 연기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고 이제 털털 그러니까 나가. 이 국회의원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죠. 이제 밖에서 네, 볼 때보다는 더 준비하는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사립학교법 이 개정안 이게 통과될 거라고 좀 예상도 했었는데 왜냐면 언론중재법 그 개정안은 여야 뭐 어쨌든 의견이 좀 달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거는 민생과 좀 연관된 부분이고 더 특히 국민들이 또 관심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도 주는 부분들이라서 통과가 될 거라고 했는데 다른 법안들 다 이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어제 아예 본회의 음, 자체가 못 열렸으니까. 네, 지금 이, 근데 워낙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네, 너무 해서 그렇긴 한데 음,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사학 쪽에서는 네, 뭐 말들이 많죠. 아, 근데 언론이 주목을 덜 해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립학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그런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게 음,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네, 거죠. 아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중요한 법안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기에 관심이 좀 쏠려 있어서 좀 관심이 그렇죠. 덜한 상황인데, 네, 사학법도 사실은 교육의 변화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통과가 좀 돼야지 8월 임시국회 좀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뭐 통과 당연히 된다고 보죠. 네, 음, 오늘 본회의가 좀 열려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뭐 음, 열려야죠. 근데 음, 뭐 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뭐 이런 준비를 한다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음, 그것도 열기만 하고 네.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또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리버스터 그래도 이제 하루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이제 가 종료되면 자동 네. 종료되니까 그래. 하루라도 좀 늦추겠다. 그래서 약간 이걸 음. 키우는 그런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네. 어디서 보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왜 송영길 대표의 토론. 토론이잖아요. MBC 100분 토론에서 하려고 했었죠. 네,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30분 전에 네. 그거를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다 전략적으로 음. 토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법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양측의 입장이 뭔지 좀 알려주고 저는 예.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토론회를 무산시켜서 그것도 직전에 네. 이게 토론이 무산됐다. 그러니까 법은 엄청 중요한 거 지금 음. 갈등 법인가 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려는 음. 그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정치의 핵심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네. 계속 식적인 음. 정치적인 어떤 술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지금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쟁점이 있으면 오히려 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얘기를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회의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당당하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음,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정치적인 태도에, 뭐랄까, 지지를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맞는 거죠.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30분 남겨놓고 취소가 돼서 얼마나 좀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고생을 많이 MBC 고생 많이 했을 건데 네, 음, 여기서도 또 언론을 이제 이용한 거죠, 이제 사실. 아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추석 전까지 더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처음에 그 기세보다는 그게 좀 약간 좀 꺾여가지고 언론 단체들이나 언론사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합의 쪽으로 좀 시간을 좀 두고 합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네, 사실은 그 언론중재법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음, 이름이 뭐 징벌제 징벌적 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강력한 법인 것처럼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게 이제 제출됐던 언론의 정상화 이런 음, 측면에서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이 후퇴한 법안이거든요. 아 처음에 나왔던 그 법안보다 많이 후퇴가 돼 있다 그렇죠. 지금. 예,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된 법인데 네, 이거를 이제 또 문제 삼아서 이걸 늦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약간 명분도 잃고 실리도 아, 잃은 게 아닌가. 예,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는 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협치를 위한 또 합의를 위한 협의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고 아니다. 180석을 준 국민의 뜻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니까 이 법안들 그렇죠. 또 독소 조항도 많이 제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소 조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켜도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그러니까 단독 처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항상 양측 간에 이 형식적 합의를 확보하는 게 협치냐. 예를 들면 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네, 이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사실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없이 이제 처리를 네,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음, 사실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사실 거부한 상태인데 지금에 음, 막판에 막판에 이렇게 이제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협치가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합의가 음, 절대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언론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은 이 문제를 느끼고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네, 국민들이 너무 생생하게 사실 알고 계시고 음, 이게 국제적으로도 뭐 로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 한국의 이 언론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도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이런 네, 상황 해결하지 않으면서 뭔가 협치로 이 모든 문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음, 옳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보죠. 그런데 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왜 저렇게 자꾸 작업면 하는지 음, 차라리 초창기에 빨리 이렇게 음, 그 법안 개정안 통과시키고 네, 이걸 또 적용해보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음, 또 새로운 우리가 조정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뭐 되게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일부는 또 이 징벌적 처벌이라고 하는 게 보상이라고 하는 게 네, 하다는 의견을 내는 언론인들도 사실 꽤 많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 크지 않고 음. 덮여서 그렇지. 네. 이게 꼭
처벌을 그러니까 피해자들 구제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언론사의 그 잘못된 보도 관행, 보도 행태 이런 걸 좀 예방하는 그쵸. 그런 책임, 예, 그쵸. 그런 책임을 기능도 있는. 정확하게 지는 언론, 그게 이제 공정하고 사회 전체의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 언론이 거기서부터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런 음, 부분들을 제자리 돌리게 해야 된다. 네, 원래 사실은 가장 좋은 개혁은 스스로 그 내부에서 개혁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나 정치, 국회나 어떻게 보면 언론이 자기 개혁을 할 그 시간이랄까? 기회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주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스스로 개혁을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네, 알려지고 지금 있습니다. 10시에, 오늘 10시에 다시 만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립학교계 개정안도 처리가 될지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국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이제 답답한 모습 좀 속 시원하게 그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의미, 그런 명분은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도 밖에서 볼 때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너무 이렇게 민주당이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 이 현안인데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공소 제기하는, 그러니까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의가 됐다 이런 건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사실은 검찰에도 왜 그 수사심의위원회라 있습니다. 네. 지난 이재용 그 부회장 건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열고 뭐 그랬었는데 음,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에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린 건데 네, 사실 이게 검찰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면은 이 양측이 다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공수처의 그 공소심의위원회는 사실 이 수사를 했던 검사 측은 참여까지 했어요. 그 수사 그렇습니다. 결과서만 서류로 제출한 게 아니고, 네, 를 했는데, 조희연 측은 그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더라고요. 네, 과연 이런 구조로 이게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된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제대로 된 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였는지부터가 일단 약간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진 결론이잖아요. 지금 기소해야 된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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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공수처법이 뭐 사실 원래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못 만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불완전한 어떤 방식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네, 결과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 이게 그 양측의 입장을 직접 출석해서 듣느냐 마느냐, 뭐 이게 검찰 수사 심의와 비교해봐도 좀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이 변호인 측의,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측의 그 의견과 진술 이런 자료를 다 제출했다. 넘겨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논란 오늘 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10시 30분에 기자회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측도 아니 공수처의 검사 측도 수사 음, 결과서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음, 쪽은 서류뿐 아니 문서로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사실 네,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음, 한쪽 문서로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네, 자기 의사를 피력할 기회가 사실은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 굉장히 기울어진 방식으로 심의가 됐을 거라는 걸 그냥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제가 봤더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 기자회견 뭐 태도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으셨더라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좀 네. 보시면서 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기자회견 보시면서. 그렇죠. 일단은 저는 제가 인제 꽤 여러 편의 글을 이제 네, 하루도 네, 막 내리다지로 썼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정치 저도 사실 같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몸담고 있고 지금 현재 정치인에 그죠? 속하잖아요, 윤희숙 의원과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실추시킬 수 있는가. 저는 아, 이제 그 부분에 문제의식이 너무, 너무 강했어요. 이대로는 아무 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진짜 너무 음,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들한테 진짜 할 일이 안 된다. 아, 예. 그분이 진짜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네,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음, 기자회견의 내용도 문제지만 네, 그 형식과 태도는 정말 음, 부끄러워서 어떻게 같이 지금 어,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동료를 예, 얘기할 수 없다. 참아. 음, 이런 생각이 음.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윤희숙 의원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분노에 차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꼭 이런 뭐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기자회견 자체로 봐서도 이런 모습은 저도 글쎄요 잘 본 적이 없어서 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국회의원들 그럼요. 입장에서도 네.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고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쓴다든가 이러면서 음 다른 정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국회 기자회견장은.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하는 발언이냐 하면 사실 국민들한테 하는 발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잘못은 해 놓고 네. 막 국민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과 어. 진짜 제대로 하나도 안 하고. 어. 그런데 거기 서서 국민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수사를 음. 진짜 철저하게 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지금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상황이.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막 거의 막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의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네. 어 남 탓을 하고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이러면 국민들한테 들으라는 거고 국민들한테 자기 분노를 막 음. 쏟아내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음. 좀 억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아니 이렇게 예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음. 한 개인으로 그냥 사인으로 살아야죠, 진짜. 음.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처리해 주지 않냐." 뭐 이런 입장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의원직 사퇴 이걸 꼭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다. 예. 사퇴의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 여부의 문제, 자격이 없다, 부족함이 많다 이런 문제하고 지금 네. 어쨌든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표를 받고 자기가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개인의 문제를 공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고 음. 지금 사실 제가 탈당하는 게 맞다고 해요, 저는 그분이. 아. 자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를 책임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음.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네. 탈당을 해서 진짜 당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도 버리고 음.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근데 사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할 테면 해 봐." 뭐 이렇게 막 음. 던지는 방식이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따로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정치인의 자격과 또 지금 의원직 사퇴를 빨리 해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윤희숙
의원의 모습은 따로 좀 봐야 된다. 떼쓰는 음. 것도 아니고 강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기자회견 현장을 뭐 두 번 기자회견 했는데 이걸 좀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좀 놀라고 왜 거기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냐, 뭐 김어준 씨 얘기가 나오냐 이런 뭐 지적도 하고 계시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자회견인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SNS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인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이분은 여러 가지 참 분석 대상이더라고요. 연구 대상이긴 한데 음. 아니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부분을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해명하고 또 이 잘못을 앞으로 어떻게 밝혀 나가면서 처리할 것인가를 밝히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막 음. 민주당의 이 제 1위 후보 유력 후보인 이재명 막 지사를 엄청나게 그것도 다른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명했잖아요. 일일이 네. 다. 그런 우원식 의원, 뭐 김관국 의원 뭐 등등. 되게 이재명 지사를 꼭 집어 가지고 막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김어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과몰입된 자기한테만 과몰입된 사람. 아. 자대망상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선이고 자기는 엄청난 음. 대단하고 유능한 정치인인데 왜 나를 못 믿고 음. 나는 이재명급이다 뭐 예를 들면 아하.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강한 분 같다. 음. 예. 그렇지 않으면 만일 경우 그게 이제 무의식이 아니고 네. 굉장히, 굉장히 영악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정치하는 분이다. 아. 그런 지위를 끌어들여서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끌어들이는 음.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그 급으로 막 돈급을 아하. 올리려는 이런 만일의 경우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거고 의도적으로 네. 한다면 그런 심리 상태가 있지 않나. 저는 음. 어느 경우에도 옳지 않다. 공감에 네. 자기의 어떤 자리에 발을 딛고 내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음. 알겠습니다. 자, 뭐 더 기자회견 하는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이 네. 9월 9월 4일 날 이제 예비조사가 아, 나오는 거예요, 일정상 보면은. 9월 네. 4일. 네. 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 조사로 갈지 말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워낙에 또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김건희 씨 논문 문제 이건 좀 많이 잊혀진 것 같고 또뭐 이력서 문제까지 또 중간에 또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대에서 결정을 한 그 결과에 따라 또 파장이 또 있겠네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만일 음. 경우 인제 사실 이미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아 논문이 문제였다.' 이게 아니고 논문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이 다른 일반적인 뭐 연구윤리 심사하는 과정하고 다르게 음. 그 논문을 본 굉장히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생겼는데 네. 지금 눈을 아주 똑바로 뜨고 국민대에서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네. 보시는 분들이 있다. 지켜보시는 분 음. 때문에 국민대에서 이 문제를 많이 애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처리를 한다면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음. 그렇습니다. 9월 4일 결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상황을 좀 보면 홍준표 의원이 약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추이가 좀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거야 제가 볼 땐 찻잔속의 태풍 아닌가. 왜냐하면 이 아, 국민의힘 안에서 네. 그 초창기에 이 워낙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 음. 엄청난 거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당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당 밖에 있는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을 마치 국민의힘의 음. 에 사람인 양 네. 해서 어 1위 이 1위 후보로 만들고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 네. 지금 뭐 한 달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거품이 다 인제 서서히 음.
나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 선택지가 이제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재형 음. 엄청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대지해서 유능한 어떤 정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한 것이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니까 이제 선택지는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네. 내부에서 어. 이제 그런 어떤 반사 효과로 지금 홍준표 음. 의원이 윤석열한테서 빠진 최재형과 윤석열한테서 빠진 그런 지지율을 네. 뭐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는데 토론을 언제 할지가 여기에 제일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그래서 좀 예, 되잖아요. 왠지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은. 같죠. 네, 대표님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새로운 여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음,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도 그렇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 윤석열 씨나 아니면 최재형 두 분도 새로운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음, 새로운 또 후보 토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를 이제 국민들이 하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이렇게 쭉뭐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사립학교科개정안이 오늘 뭐 통과가 되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찬찬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 뭐 국민대의 조사 결과 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